또 우리 증여 상속 전문가 콘스탄트 김을 모시고 자, 또 다음 주제 한번 또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제 제목 보이시나요? 증여 상속세가 없는 나라로 이민 가면 좋을까? 야, 이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하도 네. 그 증여세가 50%고 네네. 상속세는 50%지만은 네. 대주주 같은 경우는 60%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일반 기업에 그렇죠, 대주주면. 그렇죠. 그러면은 네네. 이분들은 고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도 나고. 왜냐하면 이 정도 재산 증여하고 상속세를 낼 정도면 네네. 소득도 많았을 거예요. 네네. 그럼 소득에 대해서 매년 49.5% 세금을 내야 돼. 그죠? 소득세에 대해서. 네. 그러고 나서 뭐 이분들이 돈이 많으니까 네. 부동산도 사면 취득세도 내야 되고 네. 또 많이 사고 있으면은 재산세하고 종부세도 내야 되고 매년. 네. 네. 그러다 또 팔면 또 양도세 내야 되고. 네. 네. 그죠? 그다음에 또 임대사업이다 뭐 하면은 또 사업소득세 또 49.5% 또 내야 되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시면 50% 60%를 또 내야 되고. 그러면은 이게 그분들 네.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한탄을 하고서 네. 실제로 이민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가 없거든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로 이민을 가겠다. 아. 근데 지금 와서도 이제 늦었지만은 난 이민을 갈 거야. 네. 그랬을 때 과연 그러면 네. 세금 줄일 수 있느냐 이거죠. 네. 이민 갔을 때. 이민 갔을 때. 말이 좋아서 그 나라가 네. 상속과 증여세가 없다고 하지만 하지만 과연 그게 여기서 그러면 재산을 처분하고 갔을 때 문제점은 네. 뭐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생명부지의 나라에 나이 먹어서 갔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들죠.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대부분 음. 세금 때문에 피해 가진 않아도 이민을 갔다가 네. 한 10년, 20년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오는 경우가 네.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또 네. 정해 있고. 돌아가셨을 때, 네. 돌아가실 때는 다시 네. 한국에 와서 돌아가시겠다, 여생을 마치겠다 이런 분들도 많고 그렇죠, 그렇죠. 친구들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맞아요. 친구들도 없죠. 전혀 의사소통 안 되고 맞아요, 또 맞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혼을 하겠다, 네네. 아니면 이민을 가겠다 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로 효과적일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 생명부지예요. 아닙니다. 이거 그러면 진퇴양난이라고 해서 야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다. 아, 어떻게 해요? 진퇴양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네. 종부세를 네네. 매년 네네. 6%인데 네네. 농토세를 또 20% 맞아요. 네네네. 매년 7.2% 최고. 네. 그거를 언제까지 맞아요? 네. 죽을 때까지 맞습니다. 아. 그 다음에 죽으면 어때요? 네. 또 상속세 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자산 양도하면 1세대 3주택이면요. 네. 양도 차익에 무려 82.5%.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세금 떼는 나라는 없을 거예요. 네? 와, 근데 이게 82 종부세, 정도. 이거 종부세 이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6억 넘어간 그 주택에 대해서만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 1세대 1주택은 11억 원을 초과했을 때 그렇죠, 세금을 그렇죠. 내는데 네. 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서울시의 중위수 아파트 네. 수준이 벌써 작년도에 네. 12억이에요. 12억. 아, 12억. 그러면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대상이야,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죠. 대부분. 대상이. 그런데 네네. 주택이 두 채 있다고 네. 생각해 보세요. 네. 강남에, 네. 석초에, 송파에 있다. 네. 요새는 강북도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네. 네. 두 채가 있다. 잘못하면 종부세만 매년 1억 이상 났어. 아. 2억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죠? 네. 종부세는 뭐라고요? 언제까지 받는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음. 그 뭡니까? 아파트를 갖고 있는 한 네. 처분하라 이거죠. 처분해라. 근데 처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양도세. 82.5%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증여 아니에요, 증여? 그러면 증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증여를 물론 해야 증여도 증여세가 네네. 엄청 나오고 네네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얘기를 할 수가 야, 있겠습니다. 어렵다, 어렵다. 나가지도 못하고 어려워. 후퇴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여를 네. 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이제 마지막 방법이야. 네네. 근데 여기도 또 취득세 폭탄을 또 때려요. 아. 최고 13.4%를 때립니다. 그래도 뭐 증여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네. 증여세도 많이 나오는데 아. 증여 취득세가 13.4%. 네. 옛날에는 4%였어요. 네네네. 근데 13.4%라고요. 엄청나죠. 와.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까요? 네네. 2023년도 내년부터는 그 취득세에 대해서 네.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네.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로? 그러면 아파트가 네. 공시 가격이 네. 12억이야. 네. 근데 시가는 25억이야. 네. 그럼 지금은 12억에 대해서 13.4%로 세금을 냅니다. 그것도 네. 많잖아요. 거의 네. 2억 되잖아요. 네네. 근데 내년도에는 12억이 아니라 25억에 대해서 13.4%. 그럼 3억 원을 내야 돼요. 3억 원 가까이.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네네.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산 보유에도 때려, 네. 양도에도 때려, 네. 증여에도 때려. 그럼 네. 어쩌란 말이냐, 이게 어쩌란 말이냐. 그래 이렇게 해서 이혼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이혼하죠. 일부러 이혼하신 분들. 그렇죠. 이혼하죠. 그런데 이혼하지 말라고 저는 합니다만은 네네. 이혼의 극약 처방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네네네. 1세대 2주택인데 부인하고 딱 이혼하면 남이니까 각각 1세대 2주택이에요. 그리고 같이 살고. 팔아버려. 그리고 같이 살고. 그러면 비가 세잖아요. 네. 근데 이혼을 하고서 같이 살아. 네. 그거는 실질적인 이혼이 아니죠. 위장 이혼이죠. 근데 그거 잡아요. 그거. 잡습니다. 그건 잡습니다. 잡아요. 네, 잡을 그러면 수 따로 있어요. 살아야 돼. 따로 살아야지 진짜로. 진짜 따로 살아야 이혼을 해야 돼. 근데 아. 위장 이혼을 했는데 진짜 이혼한 것처럼 됐어. 네. 근데 정말로 가보니까 마음이 변심했어. 정말 변심했어. 이혼은 세금 줄이려고 하다가 가정이 풍비박산이 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건 좋은 해결책이 네, 아니다. 절대로 안 되고 네. 눈 가리고 아웅하면 어때요? 네. 위장 이혼인 줄 알고 네. 괜히 이혼만 하고서 네. 세금은 세금대로 나는 네.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따로따로 사는데 네. 이 부인이 맨날 여기 같이 사는 것 같아. 네. 자기 집에서는 네. 저 별로 네. 각종 세금들 수도 강렬비나 이런 것이 별로 쌓임이 없어. 네, 네. 그다음에 대부분의 그 청구서가 다 남편 집으로 와. 아, 그러면 안 된다. 그거 다 확인한다. 아, 하긴 한다. 아, 그래서. 그다음에 주변 사람한테 탐문도 해요. 그래. 같이 살아요? 그래서 같이 산다 그러면 이거는 위장 이혼이네. 바로 때려버리죠. 그건 위험합니다. 위장 이혼도 힘들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퇴양난에 빠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민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민을 고려하겠다. 네, 이민은 어떻게 돼요? 근데 이건 정말로 너무나 성급한 결정이에요. 이혼보다 더 나빠요. 아, 그래요? 아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차라리 세금 내면 됐지. 아니 사람이 생각하잖아요. 네. 저기 카나다에 가면 세금 없다는데 네. 야 신났다 하고 네, 맞아요. 파라다이스로 가는 거죠. 아니야. 근데 카나다에 그건 살아 있을 때 그렇죠. 거기서 계속 살았다면은 그렇죠. 세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내가 지금 그 나라를 가려면 일단 네. 여기서 내 재산을 팔아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현금을 가져가는 건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 재산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그 부동산을 팔면 어때요? 그거 아까 양도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양도 폭탄을 먼저 맞고 들어가는데, 네네네. 그죠? 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요, 증여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있어요. 네. 자본이득세로 대신 부과를 합니다. 네. 호주나 카나다나 네. 뉴질랜드나 네. 스웨덴 같은 경우는 네. 증여상속세는 없으나 자본이득세로 약간 대체해서 좀 덜 네네. 부과한다는 것이 되겠고요. 네네. 그 다음에 소득세로 별도로 부과하는 나라가 있다 이거죠. 네. 라트비아나 콜롬비아나 네네네. 코스타리카.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전혀 모르는 콜롬비아 갈 수가 없고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잘못 가면 이거 저 마약 소굴에 가서 괜히 처음 맞춰가지고. 갱단들한테 걸릴 수도 있고요. 위험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요. 음. 뭐냐면 이겁니다. 네.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이민을 가서 네. 그 자녀들한테 증여한 다음에 네. 싹 들어 다시 한국에 또 오겠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은 카나다에 가면은 자녀한테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잖아요. 네. 그죠? 그럼 그렇죠. 다 증여하고 다시 한국에 오면 돼요. 네네. 그죠? 또 미국에 갔다 그러면 증여세가 1인당 거의 증여세를 내요, 미국. 네. 근데 네.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자녀 1인당 얼마까지가 면세냐? 네네네. 1170만 달러. 아, 1170만 달러. 그게 하나로 얼마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거의 130, 40억 돼요. 아, 130, 40억을 내가 자녀한테 증여해도 증여세가 있다 없다? 미국도?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1170만 달러, 엄마가 또 1170만 달러. 각각 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뭐예요? 그거? 그래도 없대요. 그러면 거의 270억 내외인데 그렇죠. 270억을 줘도 증여세는 없는 거 없어요? 네, 없습니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 그러니까 미국 가서 증여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생각을 야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각 못하죠. 뭐냐면 미국에 갈 때 이 재산을 판다는 생각을 안 하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팔았을 때 세금을 먼저 미리 두들겨 맞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바로 국내 재산을 처분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민만 가고 네. 국내 재산이 여기 있다. 네. 그러면 이것도 상속세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럼 가나만 하죠. 이민 가나만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국내 재산을 증여했다. 증여세 바로 때리죠. 아. 그래서 국내 재산을 처분하고 가야 되는데 이때 양도세가 또 엄청나게 나옵니다. 1세대 3주택은 82.5%지만 네. 일반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네. 빌딩을. 그러면 네. 이게 취득가가 낮거든요. 낮- 옛날 낮아요. 30년 전 네, 거라서. 네, 네. 근데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30%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더. 그래도 양도차익이 엄청나죠. 네. 그러면 그 엄청난 금액에 49.5%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반을 세금 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민 가서 네. 거기서 증여하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네, 네, 거기서 증여할 재산을 그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네. 한국에서 처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세금을
반드시 생각한다면은 네. 증여를 이민을 가는 것을 좀 고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1세대 3주택은 최고 82.5%, 네. 일반 부동산은 최고 49.5% 세금을 네. 반드시 내고 나서 네. 그러니까 네. 이민 가면 양도세 폭탄 먼저 맞고 나서 가서 증여하고 다시 네.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 가는 게 낫죠. 아니 그러면 궁금한 게 아까 네. 이제 빌딩도 이제 양도했을 때 양도세 그렇죠. 폭탄을 맞는다고 하셨잖아요. 49.5%. 그렇죠, 최고. 그러면 100억짜리 빌딩이 있어요. 네. 그럼 차라리 저번에 그 얘기해 주신 게 땅만 증여하고 건물을 증여하지 마라.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 가정하면 네. 100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또 양도하면 양도세 폭탄이 걸리니까 네. 증여하는 게 좋겠죠. 저번처럼 땅만 증여하고 건물은 그냥 부모님 부모님 가지고 갖고 있는 거예요. 있어야죠. 그래야지 그 네. 재산을 호가호위, 네. 호령을 하죠. 호령하고 살죠. 네. 네. 그러면 만약에 100억짜리인데 땅만 증여를 해요. 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땅만 증여를 하면 땅값에 대한 부분만 그렇죠. 증여- 땅값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물면 돼요. 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땅값하고 건물값이 뭐 6대 4다. 네네네. 그러면 건물이 신축 건물이라서 40억이고 네네. 땅이 60억이다. 공시지가가. 공시지가가. 그러면은 네. 땅만 60억을 쪼개서 네네네. 증여를 한다면은 네. 일단은 미래에 상승할 가치가 있는 네. 땅을 다 줘버렸으니 네네네. 그죠? 건물은 미래의 가치가 확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상속세 걱정이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땅만 주는 파셜 기프트, 네. 부분 증여. 그럼 60억에 증여세로 하면 많이 나오죠. 얼마 정도? 60억을 한 사람한테 못 주죠. 못 그러면 줘요.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그걸 뭐. 또 짜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 아. 배우자나 네. 자녀가 둘이면 둘, 네. 자녀 배우자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저 사위 며느리, 네. 아, 그다음에 사위 손자녀도 며느리. 있어요. 네. 손자녀도 4명. 그러면 아, 그렇게 해서 쪼개준다면 쪼개준다면 네, 이것도 증여세를 주택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택이라면 뭐 그렇죠. 1세대 몇 주택이 되고 막 네네. 그럴 수도 있는데 네네네. 그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빌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았다가 아, 나중에 뭐 15년 뒤에 팔아도 팔아도. 물론 안 팔겠지만 네네네. 그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30% 받을 수 있고 네네네. 또 사전 증여했기 때문에 취득가가 올라갔죠. 그 상태에서 나중에 팔면은 양도 차익이 좀 더 그렇죠. 주는 효과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안 팔아도 돼요. 안 부분 증여로 땅만 증여하고 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네. 그러면 부모님 땅이 아니잖아요. 10년 지나면. 그렇죠. 10년 지나면 자식 땅이에요. 자식 단위도. 네. 그럼 부모님은 재산이 원래 갖고 있던 40억짜리 건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40억. 근데 30년 뒤에 돌아가셨다. 네. 그러면 건물가 40억이 4억밖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4억밖에 안 돼요. 최대 10%. 네. 그러니까 10%로 다운돼요. 보통 단가상각에 의해서. 네, 다운된다. 많으면 20%. 예. 그러니까 8억이나 4억밖에 안 되니까 상속세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네요. 근데 만약에 이 네. 100억짜리를 네. 그냥 30년 동안 아무런 행동도 안 했어. 30년 뒤에 과연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땅값이. 그렇죠. 그죠? 땅값이 더 엄청 많이 오는데. 60억이 600억이 될 수도 있어요. 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100억 정도 빌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만약에 이게 이 101등을 가지고 양도세에 대한 이런 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증여에 대한 생각 지금 오늘 이 얘기 제가 딱 갑자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네. 서울에 네네. 조그만 빌딩 갖고 있잖아요. 네네. 5층짜리 내외. 네네네. 그 바닥이 무슨 100평에서 200평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면요. 네네. 지금 몇백억 가치를 가질 수도 있어요. 300억 정도 그렇죠. 가질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150원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네. 지금 돌아가셔야 150억. 그렇죠, 그렇죠. 30년 뒤에 가면은 오. 300억을 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도 150억을 구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야. 감당 못해요. 여기 그렇죠. 지금 서울에 네네. 이면도로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무슨 뭐 대로변에 있다면 더 비싸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 많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지금 네. 손 놓고 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미래에 그 소위 말해서 그렇죠. 지구가 가만히 있다가 소행성이 날라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바로. 맞아요, 맞아요. 미래에 그 피할 수, 소행성은 피할 수 있지만 네네. 세금을 피할 수 없다. 상속세는요, 미래에 네. 확정된 비용입니다,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여러분들 없다. 차라리 빨리 상속세를 많이 내는 것보다 사전 증여를 해놓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절세를 위해서는 콘스턴트 기.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거예요. 네. 그러면 땅값 60억인데 네. 그거 세금 많이 나오지 않냐? 나옵니다, 조금. 네. 조금 나와요. 근데 그 세금이 15억 나왔다 치겠습니다. 네. 그럼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당장 150억 내실래요? 15억 내실래요? 그럼 10억 선택하시죠. 내는 10억 내는 게 낫죠. 근데 그것을 네. 10년 뒤로 늦췄어. 네. 고민하다가. 아우. 그러면은 10년 전에 15억 낼 걸. 그러니까요. 이제 또 40억을 내야 돼. 아.
안 그러면 300억을 내야 돼. 그러니까. 뭐 이런 일을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자기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민 갈 생각을 먼저 하지 마시고 언제나 사람은 히든 카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 그래? 그럼 내 이혼해버리지. 아니면 어떤 분은 농담 선언이래요. 나 안 죽으면 되잖아. 안 말이 안 죽으면 살 되죠. 수 없잖아요. 말이 안 되죠. 안 죽을 수가 없죠. 모르죠. 뭐 한 200년 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가 심각하죠. 네네네. 그런 가정은 있을 수가 없는 네네네. 것이죠. 그래서 지금 조금 세금을 내는 것은 네네. 굉장히 좋은 거다. 네네네. 마치 말하기 좀 그런데 네. 만약에 옛날에 예방주사 하나 맞았다 그렇죠. 이거죠. 그러면 해당 독감은 피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아프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았을 때 돈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 반드시 예방 접종은 해야 되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이들 뭐 천연두다. 그렇죠. 그거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다 맞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안 맞는다. 사전 증여 안 한다. 그것은 똑같이 어린애 태어나서 천연두 주사, 마마 주사 안 맞는 거랑 똑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약간 좀 질문인데, 네. 그 대부분 빌딩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개인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법인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법인이요. 법인 법인 많잖아요. 소유로. 그렇죠. 법인 소유로 가지고 그러니까 있는 게 임대 많죠. 부동산 법인이죠. 네, 네, 네. 그렇게 많잖아요. 네, 네,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아까 같은 경우는 빌딩을 팔았을 때는 49.5라는 게 개인이었을 때가 49.5인데 그렇죠, 그렇죠. 법인일 경우는 그냥 법인세 정도만 네. 내는 거잖아요. 한 2억 넘어가서 200억까지는 22% 정도까지만 내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일단은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경우라면 네. 약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약간 법인 대표를 바꾸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도 있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네네. 임대법인 설립에 대해서 저는 옛날부터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다.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개인소득세 49.5%하고 네네네.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인 법인세 22%나 11% 네. 그거랑 비교해 보니까 이게 더 싸니까 그렇죠, 임대법인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뭐냐면은 네. 임대법인은 소득에 대해서 뭐 11%나 22%밖에 안 내요 일단은. 네. 그러나 거기 잉여금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 잉여금을 대표이사나 누군가가 월급을 받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월급 받을 때 근로소득으로 49.5% 세금을 내야 돼요. 최고. 배당을 받아도 마찬가지고. 네, 49.5요. 최고. 네, 최고. 그러니까 네. 어떠냐면 거기서 그 법인이 세금을 냈지만은 그 잉여금을 그냥 내버려두면 다 법인 거예요. 그렇죠. 내 게 아니라고. 그렇죠. 내가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요? 근로소득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최고 49.5%를 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배당으로 가져가? 이건 말도 안 돼. 이것도 49.5%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가져가면 내가 절대 못 써요. 그걸. 네. 그러면 일단 세금에서 어때요? 별 차이가 없죠? 네네. 개인은 내가 세금 내고 그냥 내가 쓰잖아요. 네. 근데 이건 안 그렇잖아요. 2단계에 걸쳐서.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법인이 네.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네. 안 해준다는 거 네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네. 왜냐면 30% 예를 들어서 네. 법인이 오래 보관했는데 네. 오래 보유했어요. 그러다가 팔았는데 양도차익이 100억 원이야. 네. 그러면 개인이 갖고 있으면 30억 원은 빼주거든요. 네. 여기 안 빼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세금이 많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임대법인이 부동산 과다법인, 다 부동산 과다법인 아닌가요? 네. 그랬을 때는요. 일반적으로 그 법인에 대해서 과세하는 기준은 법인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소득세 구간 최고 49.5%까지 부과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것도 또한 그 부동산 과다법인에 대해서는요. 네. 그런 조항들이 있다 보니까 좀 리스키하죠. 그래서 그 법인을 설립했을 때 문제점이 있고요. 네. 또 설립된 상태에서 또 그 부동산을 판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뭐 굉장히 또 리스키하다. 근데 또 법인이 또 그 부동산만 갖고 있으면요. 주식 가치를 낮출 수가 없어요. 계속 올라가니까. 일반 그 네네. 제조업이나 이런 데는 네네. 주식 가치가 오르락내리락하지 않아요. 네네. 그날 뭐 팔아 매출이 좀 떨어지면 순이익이 떨어지면 주식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주식을 주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어때요? 주식을 주면은 자녀한테 넘어가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네네. 근데 부동산은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증여하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그 주당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네. 그죠? 네. 뭐 모르겠습니다. 뭐 IMF가 왔다. 그래서 뭐 가격이 떨어진다. 그럴 수는 있겠죠. 네. 그러나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네.
그래서 임대법인을 할 때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제가 그건 또 딱 임대법인 관련된 거 말씀드리는데 예, 일단은 좋지 않다. 아, 좋지 않다. 예, 그리고 응.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민을 갔을 때는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 이제 돈 문제인데 네. 계획된 이민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가서 엄청나게 아, 그렇죠. 힘듭니다. 아, 저는 뭐 이거 뭐 생각도 못 하겠네요, 사실. 언어 소통부터 시작해서 네. 아니 저기 사고 묻힌 아무도 없어. 4년 초과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하고 앞으로 20년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끔찍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잘못 갔어. 그렇죠. 범죄의 도시에 갔어. 예? 그러면 어때요? 네, 네, 네. 비명 행사할 수도 있다는 네, 거. 네, 네. 그런 것들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분들 또 생각하시는데 내가 몸만 이민 가지 뭐 현금만 가지고 네. 그리고 부동산 남겨둔다. 네.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네. 남겨진 부동산은 또 상속세 네, 네. 과세 대상입니다. 네, 네. 미국에 가서 살아도 네. 한국에 있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그렇다면요. 네. 미국으로 또 갔을 때 네, 네. 아니면 또 자녀들이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든가 음. 아니면 국내에 있다든가 이랬을 때 세금을 좀 잠깐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요새는 해외에 간 자녀들이 네, 네. 많거든요. 네, 네, 네. 영주권을 받았거나 시민권을 받았을 때 네, 세금 네, 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세금을 과세할 때 기준은 외국인이냐 그렇죠. 아니냐로 과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이 두 가지를 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거주자는 뭐냐? 저희처럼 한국에서 그렇죠. 사는 그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월급 그렇죠. 받고. 네, 네, 네. 그런데 외국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잠깐 있어. 그럼 그 사람 비거주자 그렇죠. 되겠죠. 그렇죠. 비교줘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이야. 네. 근데 주로 미국에 살아. 네, 네, 네. 그럼 그 사람도 비거주자가 그렇죠. 될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랬을 때 그 증여세가 좀 달라지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주자. 우리 네. 같은 사람이 네. 국내에 소재한 네. 보세요. 국내 소재한 네, 네. 그 재산을 네. 거주자인 자녀한테 줬다. 네. 그럼 당연히 증여세가 세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국내 소재한 재산을 비거주자,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떼고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한테 줘도 과세입니다. 네. 그 다음에 거주자가 네. 해외 소재에 있는 그 증여재산을 국내 아이한테 줬다. 네, 네. 과세합니다. 그래도 가세고. 그러나 이제 해외 소재된 네. 그 재산을 비거주자, 미국에 살았다는 미국의 아이한테 줬다. 네. 그랬을 땐 또 비과세가 된다는 거. 비과세. 과세가 된다는 거. 과세가 네, 된다는 거. 네, 예, 아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거 이제 퍼센테이지가 좀 달라지는 거네요. 그럴 수 있죠. 아, 네. 아, 그거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요건 증여세는 동일합니다. 세율은 동일하다. 아, 세율은 동일하다. 그러나 이제 요건 있겠죠. 비거주자가 또 증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냐면은 네. 아빠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고 한국에 안 살아. 음. 근데 아빠가 네. 그 미국에도 부동산이 있지만 네. 한국에도 부동산이 있을 수 네, 있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아빠가 비거주자가 네. 국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거주자한테 거주자 자녀한테 줬다 과세하고요. 네. 비거주자한테 줘도 무조건 국내 건 무조건 다 과세합니다. 네, 네, 네. 그다음에 미국에 사는 아버지가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거주자한테 줬다. 한국에 사는 아들한테 네, 네. 과세하죠. 네. 네. 그러나 미국에 사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미국에 사는 자녀한테 줬다. 이건 뭐 과세하지 않죠. 이런 것만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네. 이민은 최악의 수단이 될 수 있고요. 최후의 수단도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 그 보루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용과 마찬가지로 이민은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사전에 효과적인 저세 전략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고 그렇죠. 보겠습니다. 그렇죠. 생각도 하지 마셔라. 네. 뭐 하여튼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여튼 네. 효과적인 수립이 안 되니까 하여튼 그 차라리 증여세를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까? 한국에 사시면서 이거를 차라리 상담 받으시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그럼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나 저기 이민 갈래요. 요새 저기 상속증여세 없는 나라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시면은 아우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거꾸로 답을 먼저 말하고 거꾸로 얘기를 해드리고 지금 현재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증여 전략을 빨리 세웁시다 우리. 그렇죠.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빨리 증여 전략을 빨리 세우는 편이 훨씬 더 시간 전략을 할 수 있다.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 이걸 할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 빨리빨리 시행을 바로 하시라. 네, 실행을 바로 하셔가지고 우리 콘스탄트 김하고 만나셔가지고 한번 이런 상담을 먼저 해보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아요. 네. 네.